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35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하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주춤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열어봐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다가오는 6월달을 맞이해서 5월 말 정도에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는 2,35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를 2,300포인트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잘 흐름을 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종합지수를 체크하면 좀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6월 달에는 코스닥이 많이 5월 달에 소화됐었는데요. 많이 소화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추세의 방향을 잡는 자리라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코스닥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은 아마 거래소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거래소보다는 6월달은 코스닥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예측을 해서 투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 추천드렸던 삼성증권이 목표가 달성해서 오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짜리 금요일날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가고 좀 쉬어가는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목표가 달성 매도 14% 이상까지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저희 추천 종목은 주식 챔피언 www.sctv.co.kr 홈페이지로 오시면 점프업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낱낱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주는 제약 바이오주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고 머리를 이렇게 드는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탄력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나쁜 자리가 아니죠. 이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한 16만원 정도, 이렇게 좀 빨리 매수하는 것보다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만원, 저 하단, 밴드 하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잘 봤으면 괜찮은 업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잡고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강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삼성중공업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 포인트 잡고요. 삼성중공업은 15,000원까지 목표가 상회했으니까요. 1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 삼성증권은 수익 매도, 이렇게 보시고, 오늘의 추천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자, 급하게 매매보다는 그냥 천천히 러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뺏기지 말자, 이런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김영구 멘토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
만에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먼저 전일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시간이고요. 먼저 볼 종목은 미원 홀딩스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흘째 상한가 행진입니다. 재상장 직후에 하락을 딛고 사흘째 오르고 있는 건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네, 투자 주의 종목이기는 한데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 쪽으로 자꾸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미연 SC와 회사 분할 이후에 좀 단기적인 급등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미연 홀딩스는 이제 투자 부분 사업 쪽을 가져가면서 이번에서 시가총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크라운 혜택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재상장의 주가 급등량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뭐 단기적인 조정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 뭐 현재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뭐 사실 매도를 좀 포지션 잡으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지금은 잘라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SK텔레콤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올랐는데요. 새 정부의 요금 규제 우려에서 조금씩 통신주들이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SK텔레콤 모두 긍정적이시고요. 김지훈 차장님. 네, SK텔레콤 코스피 중에서 5G의 조기 도입 및 4차 산업, 그러니까 IoT와 뭐 자율주행, 로봇, VR, AI, 빅데이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갤럭시 S8가 앞으로 나올 아이폰 8 출시 예정으로 고 ARPU 가입이 가입자 유입으로 하반기 ARPU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SK 플래닛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바탕으로 퍼 8배 수준의 저평가돼 있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추가적으로도 계속 상승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SK텔레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습니다. 전일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련된 시간이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가 장중에는 13%나 올랐었고요. 10%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를 찍었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굿이세요. 지금 많이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재현 연구원님. 네, 일단 지난주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이 전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지난해 이제 12월 말 정도부터 좀 장기적인 박스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번 뭐 인수권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한 이슈가 사실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도 이런 호실적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뭐 삼성 전자가 약 8조 원 정도, 하이닉스 7조 원 정도 투자를 한 올해까지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업체들은 올해 또 내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이 이제 18,300원선인데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상 흐름들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잠시 뒤에 펼쳐질 겁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주 들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신중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지금 5월 29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상황입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장주 삼성전자가 0.3% 정도 오르면서 2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하죠. 1% 이상 오른 57,8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네이버가 강보합, 삼성물산과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오늘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좀 볼까요? 현대차가 0.3% 조정, 기아차는 반면에 0.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1위인 셀트리온이 0.4%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0.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10만 100원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CJ ENM 역시 0.4% 정도의 오름세, SK 머티리얼즈가 강합니다. 1% 오르면서 19만 2,400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톡스와 로엔이 나란히 0.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좀 봐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 오른 2,362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648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매일 10가지 종목씩을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는지,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수익률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 보시죠. 4월 3일에 주셨던 에코프로가 1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4월 17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지주가 지난주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12.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네. 리뷰해 주시죠. 네. 에코프로 일단 뭐 수익권이긴 한데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눌림목 관점에서는 한 11선 정도 왔을 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 강세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 LG 화학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도 이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도 점검해봐야겠죠. 수익률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4일에 주셨던 추천주 CJ제일제당이 매수가 대비해서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한 종목 있습니다. 4월 24일에 주셨던 경동나비엔이 12.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차장님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경동나비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내수심화 경쟁 우려로 좀 하락을 하다가 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동나비의 크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의 글로벌 시장입니다. 중국과 미국인데요. 중국은 콘덴싱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유통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0% 이상 고성장을 했는데요. 또 여전히 환경규제 이슈 및 소득 수준 증가 그리고 새 정부의 그 한중 관계 완화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효율 및 공간 절약의 강점으로 순간식 온수기가 저탕식 온수기, 기존의 저탕식 온수기를 약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10% 정도 지금 침투율밖에 안 돼서 추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매출은 6,700억대, 영업이익이 540억 퍼 10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기존 보유하신 분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네. 상단은 한 5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역시 김지훈 차장과 함께 경동나비엔을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들을 공개해봐야겠죠?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 종목이랑 변동은 없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 흐름들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증시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의제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1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들은 추가적인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린 9만 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부품 업종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해서 듀얼 카메라 모드를 전체로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장착을 하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성장성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고, 특히 전장사업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도 하만 인수한 이후에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쓰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서, 지금은 좀 달리는 말이 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들도 충분히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입니다.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업체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이후에, 지난 5월 19일 이후에 한 25일까지 17,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가 사실 6월 말에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7월로 출범 좀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엔지도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회사의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반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31일에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를 진행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 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런 가상계좌 서비스가 확대됐을 경우에 특히 모바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민엔지 쪽 그런 사업 부분들과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25,000원까지, 손절가 17,000원까지 좀 짧게 잡으시면서 한번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이중 코스메틱입니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 사실 사드의 그런 보복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반영 안 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최근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는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한 4거래일 정도 강세 이후에 최근 한 5거래일 정도는 좀 주가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한 11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다른 화장품 업종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특히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이런 전체 주가가 좀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9배나 좀 증가를 했고, 향후 이제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세는 올해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이즈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한 3월 정도부터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그렸었는데, 이 7,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근데 7,300원 선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도 짧게 들어가셔서 한 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는 이제 지난 5월 초에 이제 좀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여준 이후에 거의 한 2주, 3주 정도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21선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선 부분은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업종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새 정부에서도 이제 게임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네오이즈가 이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지지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게임 업종들 자체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네오이즈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고스트 포크류 쪽에 대한 규제를 많이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웹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됐을 경우에 가장 좀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게임주 중에서 대장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13,000원대 부분이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재작년 고점들이 한 25,000원대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낙폭이 과대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증권업종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에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일단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올해 사실 내내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코스피 자체를 뭐 2,700, 2,80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지수 흐름들과는 증권들도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증권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좀 적게 오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4만 원 돌파한 상황에서는 한 20% 정도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조금 더 보시면서 전체적인 지수 흐름들과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172님께서 세종텔레콤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170원, 비중이 10%십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은 이후로 오늘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저희 지금 봐드릴게요,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이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뭐 비중이 조금 크시다면은 10% 정도이시니까 뭐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 쪽으로 좀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매물대를 많이 이제 쌓아놨었는데 그 구간을 한 번에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900원 선을 좀 돌파를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손실이 좀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현재는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텔레콤을 문의하신 분이 2분이나 계셨는데요. 종목 교체가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6547님께서 파버나인을 문의하셨고요. 매수가는 6,750원, 20% 비중이십니다.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한 6%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부분들은 좀 뭐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00원까지 좀 잡아드리고요. 오늘 이제 최근에 사실 4월 중순부터 해서 파버나인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21선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저항을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도 사실 21선 찍고 왔네요. 6,400원까지는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인들을 이번 주 안으로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6,900원, 뭐 6,700원까지 최근 고점 부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횡보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기간 보시고 21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보시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쪽으로 또는 전 특히나 6,400원 윗선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씩 줄여가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파버나인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은 심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택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가이던스 대비 소폭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1,909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물량은 증가했는데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소폭 하회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2017년 전체 예상 연결 매출이 약 8,50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80억 원, 전년 대비해서 19.5% 약 20%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했을 때가 좀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고부가 가치 제품 증가로 제품 믹스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을 대비한 선침해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좋지 않았던 수급도 최근에 다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심택이었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인터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의 키핵심 포인트는 여행 업황과 그 ENT 자체 뮤지컬 부분입니다. 여행 업황은 좀 우호적인 업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여행 사업에서 비용 통제를 사업이 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 높은 해외 패키지 증대로 매출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NT 자체 뮤지컬은 몬테크리스토와 팬텀의 흥행이 영업이익 상향에 좀
보탬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레저 쪽 우호적 정책 기대로 매출은 4,900억대, 영업이익은 2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티켓 판매 반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컨시어지 기능, 톡집사, 챗봇 서비스 및 구매량 증가를 촉진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펀은 19배 수준으로 추후에 3분기 여행 성수기와 4분기 뮤지컬 부분 마타리, 레베카, 더 라스트 키스 등 대형 뮤지컬 매출이 여전히 견조해 5월 2일부터 1일을 제외한 131억의 외국인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있어 인터파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법인 매각에 따른 자산 재평가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성급 건조 조선소의 부재 및 글로벌 경쟁사 대거 퇴출로 PC선 포함 특수선 대규모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와 오일 생산의 증가에 따른 LPG 신흥국 물동량 증가로 LPG 선에 대한 지속적으로 발주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수주 회복은 3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발주량 부재로 MR 탱크 신조선가가 3,300만 달러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9년 중동 중심의 석유 정제시설 완공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주가 실적은 성과 움직임을 선행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 3조 4천억대, 영업이익 1,000억에서 1,500억 예상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10만원 아래서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13만 5천원, 손절가는 9만 1,5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우레탄, 그러니까 인조가죽의 중간 원료인 DNT 국내 독점업체입니다. DNT와 초안, MNB는 건축자재와 단열재, 그 다음에 자동차 내외장재 판매량 증가에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제품인 TDI와 MDI의 가격이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원료인 MDI 제조에 사용되는 MNB 역시 플랜트 증설로 40만 톤까지 확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T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은 최고 30% 이상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탄소 배출권 판매량 역시 2분기에 60만 톤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8,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600억을 퍼 7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2%대 후반으로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진출 모멘텀도 있고, 외국인이 최근 60일 동안 67만 주 넘게 순매수가 들어있고, 기관도 역시 최근에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아래 24,800원에서 잡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GKL입니다. 일본인 VIP 및 매스 고객 증가로 드로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로백은 고객이 카지노에서 칩을 바꿔서 게임에 투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정부에 따른 한중 긴장 완화로 외인이 카지노에 대한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경쟁사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오픈에도 잠식 효과는 좀 과도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홀드 업장이 게임의 이기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효과로 코엑스와 부산점 영업장이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의 높은 배당 메리트가 있고, 순현금이 시총의 42%가 되는 구조적인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KL 역시 2018년 평창 올림픽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3분기 적극적 프로모션 진행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 마카오 카지노는 25배, 경쟁사 파라다이스는 80배 수준으로 지금 15배 수준 좀 저평가되어 있다. 4,900억대 매출과 영업이익 1,180억대로도 여전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는데요. 포인트는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가치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정제 마진과 고도화 설비, 그리고 고 ROE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고배당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글로벌 서비스, 해양 플랜트의 무유상 수리 및 부품 판매, 엔지니어링 대행 서비스를 하는 핵심 자회사로 작년 매출은 2천억에서 영업이익 400억대로 견조한 이익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발주 회복의 캡티브 마켓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로보틱스는 자체 사업으로 로봇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선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오너일가 지분 사업 및 현대미포조선 8% 지분 매입 계획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8,500에서 8,800억까지 증가 예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중에 가장 할인율이 높고
하나 다음으로 저파 업체로 PBR 1배 수준까지 1배 수준은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가치 91.1%를 감안한 4.7조 원으로 타 계열사 지분 및 현대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자체 로봇 사업 가치를 미반영한 수준으로 적정 시총 5조 원 중반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적으로 기간 누적 11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6일 연속 순매수로 매수가는 37만원에서 38만원대, 매도목표가는 52만원, 손절가는 36,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문자 또 풀어드릴게요. 6842님께서 삼성중공업을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12,500원대에서 움직이는데요. 4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정말 오래 들고 계세요. 20%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차장님. 네. 예. 삼성중공업, 조선업의 업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박 인도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강점인 탱커의 LNG 수주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화 강세가 선박 수주량에 긍정적인 환경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8조 2,500억대, 영업이익 1,800억대인데 지금 20%면 적정 분량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5,000원 좀 돌파 여부를 보시고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5,000원 선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봐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익그룹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머티리얼스, 이게 특수가스를 생산한 머티리얼스라든가, 테라세미콘 등을 관계사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빅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반도체 장비, 특수가스 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3D 낸드 하고 OLED를 동시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레포트들도 그런 뉘앙스의 레포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OLED 패널 업체들이 투자 증가가 계속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8,000원대 전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8,000원 전후 매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를 추천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최희승 차장님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원익홀딩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는 제가 7,200원대, 7,100원대부터 매수 추천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 흐름들 8,000원대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는 매수를 한 번 더 해보시라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원익홀딩스가 지금 추세를 잡고 이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크게 눌리더라도 한 11선 정도까지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5일선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추가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흔들이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는 주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현재 지금 자회사 지분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조금 가치 투자 입장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위 상장사인 테라세미콘이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세계사의 상장 가치가 현재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원익홀딩스에 6천억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방산업 모두,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전방산업 증설에 따른 그런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특히나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수급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원익홀딩스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은 충분히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4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오늘 이제 고가를 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일단 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전기차 업종들 흔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2달 정도 가량의 단기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를 타고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수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160% 이상 뭐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던 만큼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뭐 있더라도 충분히 뭐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중국 한일령에 대한 해제 조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게 된다면은 충분히 중국 관련 섹터들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점유율 부분들이나 매출액 안정성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중국 업체들과의 그런 기술력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뭐 전기차 업체들도 LG화학 뭐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하반기에는 테슬라 모델 3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대형주 중에서 뭐 배터리 업체 하실 거면은 LG화학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뭐 세계 시장에서도 ESS 부분도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 특히나 실적 장세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G화학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LG화학이랑 좀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뭐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는 그 종목보다는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최근에 다 고가를 쓰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업종 중에서 뭐 좀 가장 강한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작년 12월 대비했을 때 주가가 뭐 한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업종 내에서의 그런 그 강한 흐름들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기관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견조하게 돌아주면서 단기적인 눌림이 있더라도 1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사실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시면은 16,200원, 300원 선까지 눌렸을 때는 좀 과감하게,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 뭐 17,150원 선에서 고가 부분도 있는데 이 라인 돌파하게 되면은 뭐 한 2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예상하면서 LG화학, 에코프로 두 종목 다 한 번 더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코라홀딩스입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들도 사실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사실 현재 기아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자동차 업종들은 올해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사실 낙폭이 과다하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많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6,000원 초반대, 6,600원대 정도라면은 거의 저점 라인에 있다, 저점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바닥권에서의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들이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외국인 수급들을 이제 매집을 한 종목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코라홀딩스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쿠쿠전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쿠전자 최근에 이제 15만 7천원까지 주가 좀 급등한 이후에 단기전 하루 정도 눌림이 있었고요. 그 뒤로부터 5일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쿠쿠전자가 사실 주가 지지받았던 이유가 사드 보복에 따른 매출액 감소 부분들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한 8월달부터인가요? 8월달부터 좀 장기적인 박스권 돌파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이 다량 들어와줬고 거래량도 크게 터져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이제 끝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14,800원 정도 선이 하단의 지지 라인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현재 신정부에서도
이런 내수 경기를 좀 많이 부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이 된다면은 이런 가전부품 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코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사실 코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밥솥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렌탈 쪽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렌탈 분야에서는 코웨이에 이어서 이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도 2,200억 원대 매출을 좀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이제 성장성 부분들을 이제 가전 부분들이 아니라 렌탈 쪽이 좀 더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내수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런 가전제품 부분들에 대한 매출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준다면은 충분히 현재 구간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초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코코전자도 기관 매수가 좀 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동안에는 매수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재형 연구원님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종목 상담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종목 봐드릴게요. 0234님께서 흥국 F&B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이시고 전략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흥국 F&B도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이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표가 부분들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15,000원 선까지를 1차적으로 좀 잡으시고요.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비중을 따로 안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뭐 비중이 좀 많으시다면은 15,000원 부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 남은 물량들을 좀 더 가져가시고요. 흥국 F&B가 사실 실적에 비해서 좀 낙폭이 과도하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13,000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간 좀 더 가져가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최근에 이제 지난 4월부터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박스권 돌파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주가 자체는 이제 지난 12월 고점 부분이 15,4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충분히 외국인 수급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되는 한은 흥국 F&B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국 F&B는 목표가를 15,000원 이렇게 설정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도 공개합니다. 네, 먼저 LG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의 키포인트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 증가와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입니다. 듀얼 카메라 신규 부품 공급에 기인한 애플 10주년 모델의 듀얼 카메라 탑재율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 공급 기대로 외형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 사업부 HDR 패키지 매출이 조금 고객사 확대에 따른 매출이 약 10% 이상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부는 테슬라와 GM의 신모델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조, 그 영업이익은 3천억대 전년 대비 약 19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약 2천억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지금 순매수 평단가가 14만 1,870원으로 지금 현 주가 수준과 큰 차이가 나죠.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전 사업부가 좀 고르게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사업부가 본격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스판덱스와 나일론, 폴리에스터 및 매출이 견조하고 스판덱스는 시황 강세 및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은 LPG 가격 안정화에 따른 PDH 수익성 개선, 그리고 폴리프로판의 연 56만 증설 효과로 실적 부분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브라질소가 중국 치저우의 연 1250만 톤의 증설 효과, 울산의 연 1300톤의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재 쪽은 글로벌 마켓 시어 1등인데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의 시황은 여전히 견조하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스틸 코드 또한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대로 배당 수익률이 견조하고 2017년 매출 12조 8천억대, 영업이익 1100억대 수준을 퍼 10배 수준, 그리고 기간이 3개월 동안 누적 71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26% 이상 지분을 견조해서 효성은 기존에 사신 분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와이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솔은 핵심 매출구는 소필터 RF 모듈입니다. 소필터는 통신 시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해주는 장비고요. 그리고 RF 모듈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5G 시대의 최대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 모듈은 삼성 TV 주력에서 IoT 관련 근거리 통신 관련 모듈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그폭스와
시그폭스사와 파트너십으로 SKT IoT 플랫폼형으로 유럽 고객향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신축과 셀룰러 통신 표준 발전 모멘텀에 따른 소필터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10%의 소필터는 지속적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홈 및 프리미엄 스마트 가전 시장의 새로운 개화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광역통신망 LPWA가 세계 30개국에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최대 다수의 디바이스 연결 400만 개 이상 기기가 RF 모듈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5,300억대, 영업이익은 530억대로 최근 기간이 6개월 누적으로 47만 주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기존의 5%에서 9.3%까지 지금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솔 역시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21,000원, 그러니까 손절가는 14,5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입니다. 민간 택지 개발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자랑하는 건설사인데요. 자체 주택과 고마진 외주 주택의 매출이 견조합니다. 영업이익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GTX A 노선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이어진 사업비 2.9조 원짜리 착공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주변에 현대산업개발 택지가 부동산 매력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1조로 SOC 민자사업부 강자로 재부각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출자 해소 의무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를 좀 기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이 기존 1.9만 세대에서 2.5만 세대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5조 4천억대 매출에 6,500억, 이익률 26%입니다. 배당금과 배당 성향 여전히 좀 증가될 전망으로 기간 6월 누적 208만 주 순매수로 현대산업개발도 기존 보유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D&D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업지가 134만 미터 제곱으로 추가 지정해 복합 개발에 따른 디벨로퍼의 중요성은 여전히 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업 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 및 주거 용적률 400% 일괄 허용 조례 개정이 연내에 추진될 계획으로 SK D&D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서면 오피스 매출 첫 반영으로 부동산 개발 실적은 증가했고 100% 지금 분양 중인 가산 SK V1센터, 가산 W센터, 강남 BI의 오피스 분양 마무리에 따른 공정률 40% 수준은 매출 기성을 좀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선매각된 수성스퀘어 대구 수성스퀘어 매각 차익이 500억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물레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 착공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매출 기준으로 3,500억대, 순이익은 670억대로 퍼 8배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3%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내 유일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업체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SK D&D를 추천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쫓아서 종목 보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종목 좀 봐드릴게요. 6326님께서 한국전력을 문의하셨는데 그래도 잘 잡으셨습니다. 41,250원에 3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30%인데요. 예. 한국전력 최근 석탄화력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성 방향성에 따라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현 주가 수준 PBR 0.3배 수준은 굉장히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은 60조 8천억대, 그리고 이익은 7조 8천억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그러니까 산업용, 그러니까 전력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쪽의 전기요금 인상 모멘텀이 있어 이게 비용 고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또한 2.7% 하방 확보로 최근 주가 수준이 저평가돼서 좀 추가 상승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추가로 담지는 않으시고 현 보유 물량만 좀 끌고 한 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저도 좀 상승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워낙 가격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예, 한국전력 5만 원까지 들고 가시되 비중은 더 늘리지 말라라고 조언하셨고요.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8466님께서 XM을 문의하셨습니다. 4,150원에 10% 추가 매수를 여쭤보셨어요. 네. 예. XM은 서버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 1등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 업체로
산업자원부 정부과제 생산성 최적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하고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밸리 활용 분석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XM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뭐 수급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 보유 물량을 좀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 공개와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368까지 올랐고요. 지금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사고 두면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마라톤 경기를 100m 달리기 하듯이 가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오늘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음봉으로 끝나든 하락으로 끝나든 조정을 받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치닫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41일 연속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한 4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6일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계속 오랫동안 갈 시장 같으면은 정상적인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최소한 금요일 아니면 늦어도 오늘은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중소형주는 마이너스입니다. 실속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형주들을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자꾸 계속 홀딩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조정받을 때 조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마라톤 경기를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좀 무리하게 뛰는 단가이기 때문에 2015년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거를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반가워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대외적인 변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김정은 변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역사상 최고의 괴리감 있는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수와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세적인 매매로 파생을 하지 않는다면 지수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서 지수가 최고점 찍고 계속 밀리든 아니면 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든 별로 상관없어요.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뭐 대폭 나가지 않는 한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물하신 분들 특히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간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고요. 조정받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점점 그 한계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파생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방향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지수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이 지수는 괴리감이 상당한 게 한 350포인트 정도 편차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종목 빼면 지금 한 350포인트 정도 낮은 지수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태에 대한 기대감 항상 갖고 계시고요.
선물하신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종목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라톤 경기를 100m 달리기 하듯이 올라가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종목에 집중해라라는 조언이셨죠. 자,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비공석 광물하고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연홀딩스하고 미연SC가 너무 급등했는데 추격하지 마시고요. 비금속 광물은 제가 유통주와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은 제가 이미 4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묻어두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올라가는데 그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찾아보세요. 왜? 대부분 다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되겠죠. 종목에 대한 팁을 얻겠습니다. 오늘도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에 대해서 사야 될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 소재는 뭐 있고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너무 고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는요 직장인 단기로 61선까지 밀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유자 매도하세요. 좀 더 앞서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있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크게 불만이 없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전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확인 매도해도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량주가 왜 우량주인지 아십니까? 지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국철강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 이하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렸고 유니셈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보유자 홀딩입니다.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바즈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해갖고 또 빅테크에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그냥 홀딩하세요. 어차피 이거는 보험용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단기, 중기 개념이 없고요. 이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약간 들어가는 건 필요합니다. 왜?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입니다. 120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인식 테마인데요. 보유자 홀딩 하세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은, 개별주에서 부국철강, 테마주에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 제가 5일선 기준으로 보라 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하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만큼 매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빅텍 같은 경우 제가 전업 중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역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확인 매도 하기에는 지금 지수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쯤에서는 뭐 매도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토요일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께서는 서울 강연회를 앞두고 계신데요. 일정 소개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 해드리겠고요. 교육과 정보를 드린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강연이 될 겁니다. 그 전에도 이런 표현 쓴 적 없고요. 앞으로 또 강연을 제가 하겠죠? 그래도 이 표현 또 안 쓸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증정하기로 했는데 신청 후에 오신 분들만 증정합니다. 왜? 신청 안 하고 오시면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실 거면 신청하고 와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텍스트로 대략 뭐 한 5장에서 7장 정도 다 준비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만 맞춰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40세 이하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자리 양보 좀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연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고요. 코스피는 지금 이 거래되고 있는 지수에서 종가가 나오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는 겁니다. 2365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